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둡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3일 연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주가지수의 바닥, 시장의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지금의 장이 바닥을 찍었는지에 대한 이슈와 흐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고요. 반등인지 아니면 시장의 반전 포인트인지를 설명해드리면서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라면 좀 더 끌고 가면서 그동안 손실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축소하는 전략으로의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시간 여러분께 명쾌한 해석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란 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와서 해당 내용에 대한 흐름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주식시장 바닥을 찍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올 초 3,000포인트 라인에서 시작한 주식시장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700포인트 수준까지의 하락이 진행됐죠. 그리고 4월, 5월, 6월, 7월까지 지리하지만 2,7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횡보 국면에서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7월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급격하게 진행하는 이유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가지수 약세 현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은 2,300포인트 수준까지의 하락이 진행됐죠. 7, 8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100포인트 수준까지의 하락 이후에 최근 3일 연속해서 하락의 과정이 상승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장 바닥을 찍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설명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금리와 환율이겠죠. 앞서 올해의 주가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물가와 금리와 환율입니다. 최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원유, 곡물 등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를 건드렸죠. 물가를 건드린 이후에 급격하게 글로벌 재정 담당자들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금리 인상 속도 측면에서 0.25%, 0.5%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2018년, 2012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
주가 지수는 상승의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의 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주식시장 약세 현상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바닥에 대한 원인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릴 때 전쟁 이슈에 대한 러시아 상황에서의 주식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러시아 주식시장은 전쟁이 개전되는 당시에 600포인트 수준까지의 급락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 주식시장의 상황은 오히려 되반등의 강도가 세게 나오면서 최근 상황 하에까지 러시아 주식시장의 상황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견조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쟁 이슈는 이미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판단하고 있는 물가의 상승 요인이었던 유가 그리고 곡물가에 대한 흐름의 내용입니다. 먼저 유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3월과 6월에 135불 수준에서의 고점을 찍어주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의 가격은 80불 중반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곡물가, 밀 가격이죠. 밀 가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지난 3월과 지난 6월에 있어서 부쉘 한 자루당 130불 수준에서의 고점 이후에 지금은 80불 전후로한 가격에서 안정적인 가격 진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가를 건드린 주요 이슈에 대한 가격 변동이 이제 안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여러분께서 확인하셨던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월간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것입니다.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내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게 되면 9.1%의 상승, 전월 동월 대비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이후에 8.5, 8.3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가가 정점을 찍고 이제 안정화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의 유가, 곡물가 이후에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서의 상황은 금리와 환율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시작은 전쟁으로의 곡물가, 유가 상승으로 시작했던 악재가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고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를 유발시키면서 최근 시장 상황 하에서 23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주저앉았던 이슈는 달러 강세 요인이었습니다. 금리와 환율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리 상황, 미국의 채권이죠. 10년 만기 국공채 가격이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는 3년 만기 국공채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 상품입니다. 최근에서의 가격 변동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채권 금리 가격이 최바닥점을 찍었던 지난 최고점을 찍었던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차트 내용상에서의 흐름은 반대로의 보여지는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3.95%의 금리를 찍어주고 최근 비교적 안정적인 바닥 흐름을 찍어주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가장 중요한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환율이죠. 국내 환율이 연초만 하더라도 1,200원 수준에서 최근에 1,444원까지 급등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독일, 대만, 일본 코로나 상황 하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들입니다. 수출이 많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적 변수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국가의 형태이죠. 하지만 환율이 변화하게 되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수출 위주의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경제에 지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21개월 연속에서 수출은 증가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무역 수지 적자 측면에서는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3개월 무역 적자 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포인트의 흐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보통 달러 인덱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원달러만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달러 인덱스의 상대 통화가 원화이기 때문에 달러 지수의 흐름을 판단해서 원화의 가격도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통상적으로 구성하는 상품이 유로화가 5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엔화, 스위스 프랑, 영파운드, 호주달러 이러한 상품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상황 하에서 이 구성 상품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변화하는 겁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달러가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 흐름에서 우리 주가 지수는 21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목요일장 환율이 1,400원 수준까지의 조정을 나타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지수. 지수가 하락하는 2100포인트까지 하락 과정에서의 달러 인덱스가 100 수준에서 114까지 급등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하락 징후의 상황에서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꺾이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개의 봉우리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죠. 단기 반등 측면에서의 전일장 일정 부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의 모습에서 살펴보게 되면 추세적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주변의 변수들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유가, 곡물가, 환율과 금리.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황들이 이제 바닥을,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만들어진 시그널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서의 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가 지수의 바닥과 종목의 바닥을 완전하게 저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바닥은, 고점은 지나고 나서 해당 시점이 고점이었고 해당 시점이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완전한 바닥과 완전한 고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장 주변의 상황을 판단해서 이 시점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각각의 변수들의 변곡점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점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의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앞전 저점이 깨어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수출 주도형 국가는 환율의 민감도가 강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대한 영향도를 주식시장에서 더 크게 받는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연속에서의 반등점에서의 흐름, 조심스럽지만 지금의 시장 흐름은 반등의 흐름보다는 시장 반전 포인트의 의미로의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큰 얼개를 짜드렸습니다. 이제 시장이 바닥점에 다다랐고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추가로의 하락보다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변화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대전제 1원칙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바닥을 찍었어.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어떤 종목은 안 움직이는지에 대한 종목 중심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서 하단부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죠. 제가 짧은 방송 시간에서 여러분께 자세한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서로 의논하고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QR코드가 방송 내 계속해서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찍으시면 입장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입장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진행하는 김대중 대표가 진행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 서로 어려울 때는 같이 고민하고요. 좋을 때는 서로 박수 쳐주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식투자 함께 하시는 형태로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노란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와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과연 바닥을 찍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유럽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시장에서 물론 주가지수 상승을 보여줬지만 수요일장 글로벌 시장이 상승한 비율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고점 대비 밀리는 흐름으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일정 부분 반등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반등의 폭과 강도에 있어서는 다소 약하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1999년 IMF 이후죠. 외화 자율화를 단행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21년 동안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포지션들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고요.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해외 담당 업무 5년 이상 했고요. 홀세일, 채권, 금리 쪽도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산과 대전과 복동에서 지점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고충 그리고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시장이 타 국가,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다소 약세, 느리게 흐름이 저조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외환 위기가 왔고요. 외환 위기 이후에 정부에서는 외화 자율화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규제를 철폐했죠.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자산 규모 관계없이 언제든 들어오고 언제든 나갈 수 있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들어가기 쉽고 나오고 쉽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변동성이 심화될 때는 타켓입니다. 투기자본이 언제든 들어왔다가 언제든 빠져나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국내 원달러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연초 1200원대에서 144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투기자본이 들어와서입니다. 투기자본은 언제든지 돈이 될 만한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투기자본에 의해서 시장이
운용이 되는 상황 하에서 시장을 좀 더 압박하고 눌러놓는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느리게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와 독일과 대만과 일본은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환율 상황이 상승한다든가 가파르게 움직일 때는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시장 흐름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정체되고 미국 시장이나 기타 여타의 나라에 대비해서 흐름이 좀 무딘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환펀드입니다. 증시안정펀드가 10월 중순 다음 주부터 투입이 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증시안정펀드는 과거에는 그 정부에서 증시부양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을 통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시장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 자율성에 맡긴다는 차원에서 그 기존의 증시부양책을 활용하지 못하고요. 증환펀드는 증권 관련 유관기관들이 평소에 일정 자금들을 모아놓습니다. 여기에는 증권사, 은행, 운용사, 그리고 증권 유관기관이라고 한다면 거래소, 협회, 증권금융 관련 있는 기업들이 일정 부분씩 평소에 돈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주시장이 급락을 할 때 시장을 받쳐주는 형태로서의 펀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하에서 지수가 급락을 했고 1400포인트 수준까지 주가 하락할 때 증환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증환펀드가 10월 중순부터 투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저도 기관에 있었지만 다음 주에 증환펀드를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금, 그러니까 기관들이 모아놓은 자금을 투입해서 시장에 매수를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증환펀드를 활용해서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이번 주에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포트폴리오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사고 다음 주에도 사고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수요일에 기관 투자자들이 5천억 이상의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목요일장에서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약 700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줬죠. 다음 주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도를 감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내용으로 시장의 탄력이 글로벌 주시장에 대비해서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선입선출,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빠지느냐, 먼저 안 움직였다 나중에 주가에 탄력을 받아서 흐름이 진행되느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최초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바닥점 해석에 대한 부분을 드렸었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좀 무디게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세 가지 원인과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 세 번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시장 내에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썰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악재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계속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회자되고 있죠.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준 의원 그리고 연준 의장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올 초에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먼저 잡겠다. 물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금리의 스탠스를 변화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기존의 매파적인 시장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주가 상승하게 되면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좋은 얘기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은 최근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의 재탕 삼탕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 최근에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부분 이슈들이 시장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러시아 증시에 대한 그 상황을 잠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최절정기입니다. 경제 상황 아주 좋습니다. 곡물 최대 생산지 미국과 러시아, 곡물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죠.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스의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고요. 두 번째 생산국은 러시아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최근에 푸틴에 대한 지지도를 했습니다. 75%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80%, 85%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지금 경제와 전체 그 정치 상황 하에서 핵무기를 써서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시그널을 보낼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북 리스크죠. 최근에 북한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쏠까요? 무력 시위?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북한이 의도하는, 북한이 메시지를 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10월 10일이죠. 북한에서는 쌍십절이라고 합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제가 왜 이것까지 알게 되냐면 매년 그랬습니다. 10월 10일을 앞두고 북한은 항상 미사일을 쐈습니다. 매년. 그래서 10월 초에 들어오게 되면 매년 북한은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최근에 미사일을 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과시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세 가지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악재에 대한 내용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바닥점을 지나가고 있다. 어제가 바닥이었는지 오늘이 바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전체 주변을 싸고 있는 변수들의 상황이 반전 포인트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의 설명은 시장에서 악재로서 반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우려할 만한 내용에서의 이슈는 아니라는 측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발 더 들어가서 바닥점을 찍을 때 시장의 패턴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대로 기본적 분석이죠. 펀드멘탈 위주의 시장 흐름을 분석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테크니컬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 어떠한 동일한 패턴의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똑같은 흐름들이 진행이 됩니다. 주변의 상황만 바뀌는 겁니다. 종목명만 바뀌는 내용으로 시장은 진행이 됩니다. 항상 같은 패턴, 같은 스타일, 같은 경향, 패션이 진행이 됩니다. 주가 바닥을 찔 때는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형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에 그 변형된 형태와 종목 간의 흐름이 좀 다르겠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얼개를 짜드린다는 측면에서 큰 흐름에서의 내용을 설명드린다는 측면에서 바닥을 찍을 때의 패턴,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의 패턴이 있고요.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의 그 변형된 형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딱 이것만 외우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 바닥 찍을 때는 급락, 급등, 완만, 턴오버, 이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급락, 급등, 완만, 턴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찍을 때 역헤드 숄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람의 형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뒤집어 놓은 것이 역헤드 숄더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삼중 바닥형의 대바닥을 찍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장이 삼중 바닥형의 형태라기보다는 급락, 급등, 완만, 턴의 과정의 이중 바닥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에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중 바닥형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장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항상 지수의 바닥, 종목도 동일합니다. 모든 종목이 우리가 판단을 못했을 뿐이지 그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을 지나갈 때 그 시점을 몰랐을 뿐이지 지나고 나서 그때가 진바닥이다. 완전한 추세 전환의 시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바닥점 지나가고 있을 때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면 그 종목은 이제 추세가 반전되고 반전 포인트에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시장에서의 흐름을 볼 때 2019년 흐름에서 급락, 급등, 완만, 터닝 포인트의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시장 바닥점을 찍었습니다. 조금 더 최근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가지 1,400포인트 찍고요. 2,4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번 쉬었죠. 7월, 8월, 9월. 이때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의 상황에서 주가지수 2,400포인트이기 때문에 저기 앞에 고점과 기준점이 같았던 시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점을 돌파할까? 아니면 이 고점에 두들겨 맞고 다시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올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에서의 지난 2020년 흐름에서의 주가 슈팅이 나오는 구간 직전에서의 흐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역회된 숄더형의 3중 바닥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형태입니다. 2중 바닥과 3중 바닥의 형태는 기간차입니다. 지금의 장이 기간차를 넓게 두고 3중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확률보다는 급락급등 완만턴의 짧은 바닥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흐름이 확률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장은 첫 번째 예시대로 급락급등 완만턴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패턴까지 읽어봤죠. 이제 종목 들어가면서 이 반등 또는 반전 흐름에서 목표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나는 주식을 정말 잘 사, 바닥에서 잘 사, 파는 시점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바닥에 잘 샀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 가격까지 다시 내려왔고 오히려 손해보는 주가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하수는 매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수는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고수는 끝까지 먹는 사람이 최고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의 반등, 짧은 구간에서 시장 흐름을 판단할 때도 계속 오르내림을 반복하죠. 그렇다 본다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느 구간에서 쉴지 앞서 말씀드린 급락하고요.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급등의 목표치가 어디일지 이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다음 타자는 어떤 업종에서 어떤 종목이 될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고민하는 서로 소통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여기다 내용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앞선 챕터에서 시장 바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 어떠한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바닥 찍고 상승 턴할 때의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 중심으로 해서 흐름들이 진행되어지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항상 반복적인 패턴을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경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수업료를 내고 깨지면서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워서 보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부터 습득해서 수업료를 내지 않고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능력치를 가져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항상 동일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또는 가치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형태의 종목 순환의 형태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2차전지는 반도체가 출발한 이후에 바로 뒤따라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를 중간에 끼워 넣지 않은 이유가 2차전지 업종 특성상 종목이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LG화학과 SDI는 상승한 반면에 이노베이션은 하락했죠. 2차전지 내에서 종목 간의 흐름이 달리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은 이 종목 순환 구조 측면에서 달리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 하이닉스 8만 원 수준에서 9만 2천 원까지 약 15%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고점 달고 다소 밀리긴 했지만 1차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끌고 갔죠. 그리고 목요일장에서 어땠습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바닥에서 딱 바톤을 받고 뒤따라가는 모습입니다. LG노텍, LG전자, 삼성전기, 대형주 내에서 하이닉스 다음으로 바로 뒤따라가는 모습에서의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가치주라고 하면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성장주에 대비되는 업종의 종목들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종, 조선업종, 철강업종, 자동차 업종의 가치주 섹터에서의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움직이고 나서 지난 목요일장에서 다소 손구르기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던,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나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 정도에 이들 업종에서의 종목들이 가격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입니다. 여기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핵심 대형주들은 이러한 순서로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소부장이 될든지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PCB 업종의 종목들은 다소 작은 종목들이죠. 이 작은 종목들은 큰 종목이 갈 때 같이 안 움직입니다. 뒤따라갑니다. 이게 자금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까지 종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의 흐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까지, 너 어디까지 갈래? 라는 측면입니다.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매수는 잘했어요. 두 번째, 중수 정도의 수준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 어디 팔아야 될지, 저항 구간이 어디일지, 매물 영역이 어디일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수가 2100포인트 수준에서의 저점 바닥을 찍어주고요. 최근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 흐름이 진행됐죠. 짧은 구간에서의 3일 상승이지만 대략 바닥 대비해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로 배우는 주식 투자의 기술적 분석이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이 저항선과 지지선은 상승 N자 패턴에서 우리가 흐름을 판단해서 저항선과 지지선의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상승 N자 패턴은 기본적으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상승 N자 패턴이라고 하죠. 이때 절대 불변의 1원칙이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이 이번 하락에서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겁니다. 이번 조정이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깨지 않는 게 1원칙입니다. 이게 추세가 살아있다고들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락은
똑같은 형태로 뒤집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하락에서의 저점이 다음번 반등에서의 고점에서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하락 N자형 패턴입니다.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진입하셔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송에서 다 일일이 다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구체적인 텍스트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등은 지선과 저항선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이죠. 2300포인트 부근이 될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5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장은 급락, 급등, 완만, 턴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렸죠. 급락했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항 구간은 23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 상황이 되게 되면 저항 구간에 들어오죠. 다음 주 13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변곡점 시점에서의 이슈입니다. 다음 주 목금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늘이죠.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여진에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수 상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2300포인트를 타치하거나 근처까지 상승이 나타나고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시장은 정체 과정에서의 다음 주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장은 1차적으로 반전의 흐름이 나타나는 급락급등 완만 턴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초까지의 여진에 의한 관성의 법칙에 의한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3, 4일 등락의 과정, 완만의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9.1, 8.5, 8.3, 8%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의 상승 흐름의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요 시장 흐름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관심 있어 과연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첫 번째로의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종목이 움직일 때는 반도체, 왜 반도체가 움직이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상장된 종목이 2,4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관리 종목과 우선주를 제외하면 2,2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종목이 대략 한 130개 종목 됩니다.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110개 종목 됩니다. 자동차 업종 120개 종목 됩니다. 제약바이오 가장 많습니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기 때문에 한 250개 종목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앤 가치주, 제약바이오 그리고 기간을 통할해서 2차전지가 움직이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여러분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지난 2020년 하반기 그러니까 7, 8, 9 역행 숄더형의 좀 전에 말씀드린 바닥점 찍고 슈팅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였을까요? SK 하이닉스가 10월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LG전자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1월 4일에 자동차 업종에 만도, 현대유화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치면서 자동차 업종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바뀌고 IT 업종이 최종 피날레를 쳤습니다. 6월장에서. 6월 25일 3,316포인트를 찍는 과정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피날레를 치면서 움직일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이들 큰 종목들의 흐름들이 먼저 진행되고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소부장이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PCB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작은 종목들이죠. 관련한 내용에서의 제주반도체 저평가되어진 흐름입니다. PBR 거의 1배입니다. 회사의 모든 가용 자산 현금화시켜서 현재의 주가에 비교할 때 same이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저평가되어 있죠. 주가는 6개월 후의 기업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 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향후에 계속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 상황의 전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매수 최근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의 가격 33,800원 수준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1차의 목표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죠. 급락, 급등, 완만, 턴. 급등의 고점 1차 목표가가 4,10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 손절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손절가 3,600원. 이 3,600원의 기준은 바닥 짚고 올라오는 첫 반등에서의 저점입니다. 기준을 잡으실 때. 바닥 짚고 첫 반등에서의 저점 가격이 손절 가격입니다. 보통 패턴이 깨어질 때 첫 반등의 저점을 깰 때 추세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전자 업종, 대덕전자이죠. PCB 업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최근 상황에서 1분기, 지난 1, 2, 3월에 450억 영업이익을 냈고요. 2분기 620억 정도 됐습니다. 3분기 7, 8, 9월 예상치이긴 하지만 700억 정도의 이익 성장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시황 안 좋다고 하죠. 현기전자도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 상황이 급락 상황으로 인해서 저평가되어진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시장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가격 형태의 상황을 모니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가격과 흐름과 상황을 체크하고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부분들 많이 계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흐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긍정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지금 신규로 매수할 자금이 여유치 않다. 내 주식만 가지고 손실을 최소화시키겠다. 지금 장에서 이제 팔아야지. 더 이상 지쳐서 못 팔겠어. 이러한 부분보다는 끝까지 지금의 장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으로 돌려놓는 방법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외에도 시장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흐름의 맥점을 잡아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장중에 또 여유 시간에 계속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관련해서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